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 모시고 태풍 산산이 미칠 영향부터 앞으로의 폭염 전망까지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산산 지금 일본 쪽에서 이제 북상해 오고 있는데 처음 예상보다는 좀 우리나라 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경로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본이 지금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듯이 지금 정확하게 일본 열도의 중심을 그대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일본에서 좀 어려운 점이 좀 생길 거다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일본 가고시마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여기요. 이제 가장 일본 열도 중에서 가장 아래쪽 남쪽이죠. 가고시마 쪽에 거기 한 350km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일본 열도가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보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오사카가 보이고 오사카 조금 더 북쪽이 이제 도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오른쪽에 지금 오사카와 도쿄가 되어 있고 오사카와 도쿄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속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동 속도는 한 20km 정도 되어 있는데 순간 초속이 40m 정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위쪽,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북쪽으로 좀 올라왔고 네. 속도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중형급에서 지금은 상당히 강한 태풍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1시 20분이니까 지금 뭐 요 정도 사이에 세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속 43m면은 시속 한 130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 이제 순간 풍속은 저거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순간 풍속은 이제 특히 태풍의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한 20% 이상의 풍속이 가속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60m 세크, 즉 초속 한 60m까지도 부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본 열도가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JR 철도라든지 지금 신칸센이라든지 또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항이라든지 지금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밤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태풍 속도가 지금 47m/s 정도로 이 정도면은 뭐 달리는 트럭도 넘어뜨릴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어느 정도 세기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아까도 될까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속 한 40m 이상이 되면 이제 네. 아주 강한 태풍으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44m 이상 정도 되면은 달리는 트럭이 넘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서 있는 트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넘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달리는 과정에서 그런 힘의 네. 바람의 속도와 그 차의 속도에 의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전봇대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동해 먼바다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태풍 경로상으로는 우리는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수차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태풍의 오른쪽과 왼쪽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의 왜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하나요? 우리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반구는 지구의 이제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북반구에 있는 태풍은 대부분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태풍의 중심부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라고 해서 바람이 즉 풍속이 조금 더 가속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은 가항 반원이라고 그래서 조금 감속이 되는. 그래서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바람의 피해가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고 왼쪽에서는 바람보다는 많은 그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풍과 폭우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이렇게 가감이나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바람과 그다음에 폭우는 반드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산산이라는 태풍이 뭐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소녀를 의미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영향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풍랑특보 제주 먼바다에 내려졌고 예비 태풍특보도 내려져 있던데 이 내륙에서는 별 영향이 없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업 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태풍에 우리는 이제 왼쪽에 지금 속해 있고요. 네. 대부분 그게 이제 바다에 풍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기상청에서 예보할 때 한 4m 정도의 파고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태풍이 오면서 점점 북쪽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더 북쪽으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에 우리 동해안이나 남해안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이제 부산이라든지 동해 쪽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파도가 월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박을 잘 해놓는다든지 미리 풍랑에 대한 대비 특히 지금 해안가에 혹시 물놀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지금은 날씨가 아마 맑아서 계실 그럴 수 겁니다, 있지만은 분명히. 네. 반드시 좀 대피를 좀 시켜주시고 네. 스스로 좀 본인의 안전을 잘 챙기셔서 대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파도나 강풍 피해를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올해는 태풍에 아주 극심한 피해는 없었던 탓에 그리고 또 폭염이 워낙 길었던 탓에 지난번 종다리 때도 그랬지만 이번 태풍이 좀 이 폭염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예, 하시는 예.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태풍 산산의 영향, 뭐 일부에서는 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오히려 더 가속화할 거다 폭염을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분석을 해보실까요? 전체적으로는 태풍의 영향이 이렇게 큰 태풍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도 오고요. 그다음에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제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서쪽 지역이 폭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태풍에서 몰고 온 그 열대성 저기압들이 넘어오는데 고온 다습한 비구름대를 몰고 와서 태백산맥을 넘으면 거기에는 이슬점에 의해서 이제 수증기는 떨어지고 네. 그러면은 고온한 공기만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태백산맥 오른쪽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데는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은 그런 고온한 공기 덩어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뭐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 태풍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고기압 세력이 그동안에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던 네.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티벳 고기압 이 두 개가 이중으로 겹쳐서 우리가 그동안에 열대야라든지 폭염이 일었는데 이 부분을 좀 약화시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아마 태풍이 지나가고 한 2, 3일 뒤부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폭염이나 열대야 부분은 조금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태풍이 네.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네. 태풍이 오면은 이런 어떤 열을 식혀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물 부족도 해결해주기도 하고 전체 지구 전체의 온도의 평형, 에너지의 평형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그 태풍이 좋은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는 이 정도의 극심한 더위는 좀 누그러들 걸로. 이렇게 더워서는 상당히 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네. 우리가 그 동안에 너무 열대야에 많이 네. 힘들었고 지난밤에도 열대야 나타난 곳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대야라는 게 지금 보통 이제 기온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보통 이제 새벽에 최저 기온이 밤 사이에 최저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4시, 5시 그때까지도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열대야인데요. 열대야 지금 뭐 그래프에 나온 거 보면 2024년 39일에 서울 열대야 기수가 있었는데 오늘 말고 어제 저녁에 열대야가 아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그랬나요? 기준이 24.9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열대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열대야와 버금가다고 느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시 지금 이제 어젯밤에는 그제 이제 24.9도에서 다시 25.6도에 올라서 다시 열대야에 네.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태풍 산산의 영향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태풍 산산이 보니까 지금 10호 태풍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10번째 발생한 태풍이라는 건데 이게 10개가 발생을 했다는 건데 예년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곧 9월인데 9월에도 이런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 이제 북태평양에 생기는 우리가 열대성 저기압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가 여름철에 생기는데 그럼 아직 10개나 남은 거네요, 평균적이라면. 그렇습니다. 예. 뭐 10개 이상 남았다고 네.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적은 태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기는데 8월 달뿐만이 아니고 9월 달에도 상당히 많이 생기는 태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 25개에서 지금 이제 전체 발생 건수로 보면은 발생이 평균으로 한 25개 정도 생기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3개에서 한 5개. 평균 지금 3.4개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한 5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도 우리는 태풍에 더 많은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9월 달 같은 경우는 큰 태풍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과거에요. 과거에 우리가 제일 피해가 컸던 게 태풍 매미, 그렇죠. 루사. 매미는 다 기억하실 다 텐데 그렇게 그게 기억하시죠. 9월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미는 9월 달, 그러니까 8월 30일부터 9월 2일 이 사이, 그러니까 그렇군요. 8월 말, 네. 9월 초 이때가 발생한 태풍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줬죠. 강풍의 속도로 보자면 네. 우리가 1, 2, 3, 4위가 그러니까 매미, 루사, 그다음에 프라피온이라고 하는 네, 네, 태풍도 기억합니다. 있었건데 예. 그렇게 됐을 때 1, 2, 3, 4, 5등이 매미, 프라피온, 루사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차바, 네. 링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8월 30일에서 9월 10일 이 사이였고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차바라고 하는 것은 10월 달에도 왔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왜 9월 달에 태풍이 더 강한 태풍이 가능성이 많냐라고 본다면 지금처럼 이제 고기압에 의해서 굉장히 이 기압에 의해서 꾹 눌려 있었고 지금 태평양의 특히 서쪽 태평양의 수온이 29도에서 32도 정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지금 머금고 있고 바다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 수증기 양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물폭탄이 돌아다니는데 일단 이제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과 만나면 이것들을 이제 기차에 몸을 싣고 와서 어느 쪽에다 뿌리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최소한 한 2-3개 정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고 가을 태풍은 상당히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월 달에 있었던 태풍 중에 가장 풍속이 했던 게 지금 매미가 2002년 매미가 초속 60m의 가장 제일 큰 거였거든요. 40 조금 넘는다고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60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한 그 태풍인 거죠. 그때는 뭐 전봇대 뽑히고 뭐 가로수 뽑히는 네. 것은 뭐 다반사였을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자면 지금 기압의 차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해수면의 이제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그동안에 이제 태평양에 있는 수온에서 올라왔던 많은 수증기 양이 이제 태풍과 만나면 상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해수 온도가 워낙 높아져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태풍의 이름을 뭐 산산이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처럼 그 더위에도 이름을 붙이자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들었고 일부 그런 걸 시행한 유럽의 나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태풍위원회라고 하는 그 14개 국가에서 이름을 10개씩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그래서 10개씩이면은 180개를 5개조로 나누어서 우리가 군대도 아니지만 이렇게 조편성을 해서 하나씩 쭉 이렇게 이름들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해가 많은 이름들은 삭제하죠. 삭제를 하는 거죠. 매미, 루사, 뭐 프라피온 이런 것들은 다 이름이 이제 영구 퇴출된 그런 상황이고 이번 이제 산산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덥다 보니까 이제 더위에도 이름을 붙이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조사를 보면 실제로 올해 7월이 지구 기상 관측일에 가장 더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전 지구가 지금 평균 기온이 한 17도 정도라고 그러니까 북극, 남극, 뭐 적도 다 합쳐서 그래서 아마 미국에 있는 그 해양대기청 노아라고 하는 기관에서 175년 관측 중에서 가장 올해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쩌면 앞으로의 기온 중에 올해가 가장 낮은 기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한국이 그 기후변화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평균 기온도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도 좀 주시할 우리나라가 필요가 유독 있습니다. 그런가요? 과거 100년에 비해서 보통 0.7도, 세계 평균 0.7도 정도 됐는데 우리는 한 1.5도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우리 한국이 상당 부분 좀 더 기후변화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산업화의 영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해양성 기후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또 인구 밀집도 높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우리가 조금 더 취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실제로 예전에는 30도가 낮 기온에 30도를 넘는다 그러면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30도면은 선선한 편인 거잖아요. 예. 오히려. 정말 우리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특히 이제 여름철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그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더위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몬순 지역이라서 이런 여름철에 우리가 우기에 가까운 그 장마철이어서 훨씬 더 어렵고 만약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비가 겨울에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은 30도, 같은 35도라고 할지라도 더위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크게 그리고 더 상당히 어려운 더위를 느끼고 그거 많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그동안의 그 나날들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폭염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온도 오르다 보니까 녹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팔당 후에도 6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먹는 물에는 영향이 없을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조류가 있으면은 이제 먹는 물에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류경보제가 시행이 된 지가 한 20여 년이 됐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식수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팔당, 그다음에 주암댐, 그다음에 충주댐, 네. 뭐 이렇게 주요 이제 수원들에 대한 조류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조류 경보는 이제 주의보와 경보가 있습니다. 조류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그런 엽록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조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독성 성분을 갖고 있는 남조류 성분이 있는데 이 남조류 성분이 1ml당 그 세포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경보와 주의보로 나눕니다. 그래서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물 1ml당 뭐 5,000개 이상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경계인데 지금 팔당 쪽에서 한 8,000개 정도라고 하니까 경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이제 주의보나 경계 단계가 들어서면 우리가 이제 특히 수돗물 정수장이나 취수장에 그 필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이제 필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급수 중단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류가 발령이 되게 되면 그 먹는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다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어서 이런 걸 좀 막기 위한 여러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장석환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